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65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평범하게 사는 주부 김영숙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 아들 둘 다 장가가서 이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던 가을날이었죠. 고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속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나이에 친구들끼리 여행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는 손잡아야 하고, 누구는 남편 눈치 보고, 누구는 몸이 아프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5명이 다 시간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신이 났었죠. 일주일 전부터 뭘 입을지, 뭘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마치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처럼 들떴거든요.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도 먹고, 대포항에서 회도 먹고,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제일 기대됐던 건 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박미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7년을 함께한 제일 친한 친구죠. 시집가서도, 아이 낳고도, 남편 바람 피운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항상 제 편이 되어줬던 친구예요. 미자는 저보다 1살 어린데도 언니처럼 든든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영수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남편이 5년 전에 은퇴하고 우울해할 때도, 큰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미자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속초 가는 거 알지? 반찬은 냉장고에 다 해놨으니까 데워 먹어요. 남편은 TV만 보면서 알았어 하고 대답했죠.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서로에게 무뎌진 건지 별다른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친구들과의 여행이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남편 눈치 안 보고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전날 밤 친구들 단톡방이 불타올랐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날까? 뭐 먹을래? 숙소는 어때? 이런 얘기들로 밤 11시까지 수다를 떨었죠. 미자도 영수가 내일 정말 재밌게 놀자. 우리 언제 이렇게 놀아보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잠이 안 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게 24시간도 안 돼서 악몽으로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혼자라도 여행을 갔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행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그래도 설레는 마음에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가디건에 편한 바지, 그리고 작년에 큰 며느리가 사준 운동화까지.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죠.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과일도 깎아서 통에 담았어요. 친구들과 차 안에서 먹으려고요. 이런 소소한 준비도 즐거웠습니다. 6시쯤 되니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났다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 일어났어.
짐 다 쌌지?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메시지들이 오가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죠. 그런데 6시 반쯤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영수가, 나 못 갈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어. 미자의 목소리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독감 아니야? 응. 아침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이고, 미안하긴.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자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컸죠. 미자가 없는 여행이라니. 제일 기대했던 게 미자와의 수다였는데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미자가 못 간다고 알렸더니 다들 실망했어요. 미자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음에 가자. 미자 빼고 가기도 좀 그렇고. 결국 30분 동안 논의 끝에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허무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가방을 다시 풀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싸놓은 김밥을 보니 더 서글펐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안 갔어? 라고 묻길래 미자가 아파서 취소됐어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그래. 그럼 됐네. 나 아침 해줘라고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무심함이 더 서운하더라고요. 아침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여행 한 번 못 간 걸로 이렇게 속상한지. 하지만 우리 나이엔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도 큰 의미거든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가끔 이런 특별한 날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죠. 점심 무렵 미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아파? 병원 다녀왔어? 그런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마 자고 있나 보다 싶었죠. 오후 2시쯤 남편이 나갔어요.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서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 TV를 봤어요. 재미도 없는 드라마를 멍하니 보면서 시간을 때웠죠. 그러다가 문득 미자가 걱정됐어요. 혼자 아픈데 밥은 먹었을까? 약은 있나? 미자는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거든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미자네 집에 가보기로. 죽이라도 끓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려고요. 47년 친구인데 이럴 때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 돌봐주겠어요. 미자네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길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이 이상했는지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자네 집으로 가는 길에 죽을 사가려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전복죽, 야채죽, 그리고 스포츠 음료 몇 개를 샀죠. 아픈 사람한테는 이런 게 최고거든요.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DJ가 오늘같이 좋은 날씨엔 여행 가기 딱 좋죠? 라고 하는데 괜히 더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속초에 가고 싶었는데 미자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502동 1204호, 제 집처럼 익숙한 곳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많이 아프면 어쩌나, 병원에 같이 가야 하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 앞에 왔는데 신발이 두 켤레 있는 거예요. 미자 신발 말고 남자 구두가 하나 더. 순간 아들이 왔나? 싶었어요. 미자 큰아들이 미국에서 급히 왔나 보다 생각했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미자는 평소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사람인데 혹시 너무 아파서 문 닫는 것도 깜빡했나 싶었죠.
미자야, 나야. 영숙이. 들어간다?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들, 웃음소리. 처음엔 TV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였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미자가 걱정돼서 안방 쪽으로 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제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미자가 있었어요. 아프다던 미자가.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 박종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미자와 함께 침대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죠. 내가 잘못 본 건가? 꿈인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 하지만 분명 우리 남편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제가 못 알아볼 리 없잖아요. 그가 입고 나간 그 옷, 그 시계, 그리고 그 특유의 웃음소리까지.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화석처럼 굳어버렸죠. 영수가.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40년 남편, 47년 친구.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저를 보고 남편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영수가, 이건 오해야. 내 말을 들어봐. 오해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하다니.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폭발했죠. 오해? 이게 오해야? 내가 뭘 잘못 봤다는 거야? 미자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면서 말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럼 뭐 실수였단 말이야? 47년 친구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이랑.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역겨워서. 얼마나 됐어? 둘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냐고. 남편과 미자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말해. 도대체 언제부터야? 6개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개월. 반년 동안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자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차 마시고 수다 떨던 그때도 남편이 동호회 간다고 나갔던 그때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행도 일부러 안 간 거지.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가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종수 씨가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 했고 나도 외로웠고 그러다가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평생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더럽잖아. 그 순간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남편, 처자이 낳고 기뻐하던 날 시부모 병간호하느라 고생할 때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해주던 남편. 다 거짓이었나요? 그리고 미자와의 추억들. 고등학교 때 같이 도시락 나눠 먹던 일,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울어주던 일, 시집살이 힘들 때 들어주던 일,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같이 욕해주던 일. 아이러니하게도 15년 전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 피웠을 때 미자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줬거든요. 영수가 그런 나쁜 놈은 차라리 이혼해. 그때 미자가 했던 말이 생생해요. 그런 미자가 너희 둘 정말 인간도 아니야. 특히 너 박미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자는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한테 소홀했어? 미자 너한테 못해준 게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힘도 없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그제야 제대로 울 수 있었어요. 서럽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죠. 40년 결혼 생활, 47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집에서 기다릴게. 그 집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자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게 해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이 나이에?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손자들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영수가 들어가. 할 얘기 있어. 거실에 앉았어요. 40년을 함께한 거실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왜 그랬어?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내가 매일 옆에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친구랑?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자가 먼저 위로해줬어. 내 마음을 알아줬다고. 처음엔 그냥 고마웠는데.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47년 동안 언니처럼 동생처럼 지냈던 미자가 내 남편을 위로했다니. 영수가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자도 다시는 안 만날게. 용서? 지금 그 말이 나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 15년 전에도 용서해줬지. 그때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엔 하필 내 친구야? 내 제일 친한 친구. 그때와는 달라. 정말 반성하고 있어. 뭐가 달라? 그때는 젊은 여자, 이번엔 내 친구. 다음엔 누구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영수가. 4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란 말이야. 그 모습이 한심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은 작은 방으로 갔고 저는 혼자 잤어요. 아니, 잠이 올 리 없었죠.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마 남편이 연락한 모양이에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지만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남남처럼 지냈죠.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없고 미자는 계속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47년 우정이 아까웠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동창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영수가 미자랑 무슨 일 있어? 요즘 안 만난다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라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들어보자 싶었어요. 47년 친구니까 마지막 이별 인사는 제대로 하자고. 5분이야. 5분만 줄게. 미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남편 잃고 너무 외로웠어. 종수 씨도 외로워 보였고 서로 위로하다가 그만. 그게 이유야? 외로워서? 그럼 나는 안 외로운 줄 알아? 미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100번, 1000번 미안해. 하지만 영수가 우리 47년이야. 그 세월이 이런 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 47년? 그 47년 동안 내가 내 뒤에서 뭘 생각했는지 어떻게 알아? 혹시 처음부터 내 남편을 탐냈던 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미자는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수가 가라고. 미자가 나간 후 저는 또 울었어요. 사실 미자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배신자 미자가 아니라 제 친구 미자가요. 남편과의 관계도 애매했어요. 이혼하자니 40년 세월이 아깝고 그대로 살자니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큰아들은 화를 냈고 작은아들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해. 우리가 다 지지할게. 그래도 너희 아빠잖아. 아빠이기 전에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야. 그것도 2번이나. 며느리들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나한테는 아이들이 있구나.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은 하지 않기로. 대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죠.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쓰고 경제도 분리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걸. 미자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동창 모임에도 둘 다 나가지 않기로 했죠. 47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참 허무해요. 가끔 미자와의 추억이 떠올라요. 좋았던 시절들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거짓처럼 느껴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어요. 가장 믿었던 2사람이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가야 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서도. 이제 저는 혼자 여행을 다녀요. 속초도 혼자 갔다 왔어요. 외롭지만 자유로웠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으니까.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깊이 사귀지는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죠.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 조금은 위로가 돼요. 남편은 가끔 화해하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밥 같이 먹자고도 하고 TV 같이 보자고도 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많은 게 무너졌죠. 40년 결혼 생활, 47년 우정, 사람에 대한 믿음.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이들이 있고, 새로운 하루가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여행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미자의 거짓말을 몰랐더라면 행복했을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거짓된 행복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고 믿으니까요. 65살. 이 나이에 새 출발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은 저를 위해 살려고 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배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일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외롭지만 자유롭고 쓸쓸하지만 평화로우니까요. 그날의 배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줬죠. 아직도 가끔 미자가 꿈에 나와요. 예전처럼 웃으며 수다 떠는 꿈이요.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 서글프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남편과는 이상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있는 사람처럼 복잡하고 애매한 관계죠. 언젠가는 이 상처도 옅어지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니까요. 사람은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말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 것. 그것이 제가 얻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죠. 상처를 안고서도 배신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저를 미련하다며 나무랄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